자, 지금부터는 선우인호 기자와 함께 지금 우크라이나 북한군들이 지금 파병이 돼서 속속 도착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좀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선우인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북한군들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지금 파병이 됐는데 예. 파병되자마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한 명 빼고 모두 다 전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 우선 그 채팅창에 도배가 있어서 그 피디님들은 쭈니랑 제제 뭐 치와와 닉네임 있잖아요. 기신분 그분 계속 주기적으로 도배하고 있던데 커트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충격적인 소식이 바로 나왔어요. 예. 보시면은 이미 북한군이 내부에 들어와서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은 김금혁 전 보좌관이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고요. 근데 놀라운 점은 특수부대라더니 한 명 빼고 전부 전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어요. 이들이 투입한 작전이란 게 바로 고기 분쇄기라는 작전인데, 그러니까 요즘 뭐 이런 말 진짜 싫네요. 고기 분쇄기가 뭡니까 도대체? 예, 표현이 좀 격할 수도 있는데, 네. 6.25 때 그 소위 말하는 그 인해 전술이요? 몸빵, 인해 전술. 인해 전술 몸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 전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측이 됐었고 실제로 한 명 빼고 한 명이 살아남은 것도 오히려 기적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CNN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를 이미 했으며 우크라이나군 지원단체는 지난 10월 25일 교전에서 북한군이 한 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사실 뭐 우크라이나 루트에서 여러 매체들 루트에서 북한군이 왔다라고 처음 입장을 밝혔을 때도 이거 사실이냐 했더니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정보력은 뛰어납니다. 저희 김금혁 보좌관이 방송에서 언급한 게 있는데, 미국에 견줄 만한 정보력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정보력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크라이나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정보력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오히려 미군과 견주어도 될 정도의 정보력이기 때문에 한 명 빼고 전부 전사했다는 이런 주장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과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몇 명이나 들어가서 한 명 빼고 전부를 전사했겠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언론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쓰려다가 오늘 너무 바빠서 기사를 못 썼습니다. 근데 앞서서 첫 보도에 나갔던 게 3,000명이 이미 부대 편성이 됐다는 보도가 나갔죠. 3,000명.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보도에서. 예. 이들은 이미 격전지에 돌입해 있었다고 저희 페는마이크에서도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추측을 해보자면은 3,000명의 대대급 부대에서 최소 1,500명은 투입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사망 숫자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대에서 러시아군이 사망하는 숫자가 약 평균적으로 하루에 1,2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전체 전쟁터에서요. 사망자가 1,250명이라고 하면은 투입된 인원은 3배, 평균적으로 3배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뭐 다 전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근데 북한군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이 고기 분쇄기라는 작전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전선이기 때문에 약 1,500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전부 전사했다고 하면은 러시아군이 전쟁에서 하루 평균 사망하는 숫자와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숫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장교 생활을 해갖고 뭐 약간은 아는데, 근데 사실 한 번 전투에서 이렇게 1,500명이 뭐 몇만 명 대 몇만 명 싸우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전투가 아니라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뉴스 전해드리면서 제일 처음에 잠깐 그 전쟁터 장면을 보여드렸잖아요. 예. 아니,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위에 드론만 날아다니는 겁니다. 드론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기부터 바로 대만에서 수입한, 대만으로부터 산 드론이 800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드론들이 폭탄들 막 달고 다니면서 계속 떨구면은 결국 보병들 들어가면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대공화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보병들은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달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달이 아니라 하루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전체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금 윤케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쿠르스크 지역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 우크라이나 뭐 쿠르스크도 있고요. 저쪽 남쪽에 뭐 돈바스나 도네츠크나 이쪽까지 다 합치면은 하루에 한 1,200명 정도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북한군의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론 보도에 나오는 북한군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폭풍 군단이라더니 아니 왜 이렇게 애냐 어리다 그런 얘기하면서 원래부터 좀 싸울 의지가 없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 뭐 이것이 뉴스다에도 좀 출연하셨던 김금혁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러시아 파견 북한 특수부대에서 집단 탈영을 했다. 이거는 지금 김정은의 전쟁 지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그들 안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러면 북한의 그 젊은이들이 사실 전쟁을 하기 싫은 상황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탈영병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들은 뭐 밥을 안 줘서 탈영했다 뭐 그러더라고요. 투입된 인원들은요. 특수부대예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 그래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양성이 된 병사들인 겁니다. 예. 그 병사들이 탈영을 했다는 것은요. 특히나 북한처럼 확고한 이 뭐라 할까요? 폭력에 의한 정권이 있는 나라는 아니죠. 이 집단에서는 이 특수부대들이 그 집단에서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영했다는 것은 지시를 거부한 겁니다. 김정은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고 저희가 지난 10월 18일 날에 김금혁 보좌관이 저희 팬앤마이크에서 방송한 내용이 예언서처럼 되고 있어요. 어허. 이날 방송 언론 그 어떤 언론과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김금혁 보좌관이 밝히면서 속속들이 사실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방송 저희 팬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이거는 탈영병이 단순히 탈영을 한 게 아니라 김정은 전쟁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이고 이는 즉 북한 병사들은 싸울 의지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보시면요. 북한 내부에 실제로 집단 탈영 소식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전해졌어요. 그리고 최신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18명가량이 당시에 탈영을 했었고 러시아군이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추격 작전 음성 녹취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 소식을 북한 내부에서 지도부를 포함해서 네.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고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러시아어도 소통이 안 되죠. 러시아어를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북한군이 맨날 그 김정은이 선전할 때처럼 김정은만 나타나면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뭐 김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것처럼 그렇게 선전선동을 했지만 실제 북한군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지금 자신을 전쟁터에 보냈지만 왜 내가 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까지 할 정도로 충성도가 지금 굉장히 낮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겠지만 왜 러시아냐? 음. 러시아를 위해서 싸운다 해서 과연 북한한테 오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북한 지도부 김정은한테는 오는 것이 있겠죠. 예. 근데 이 병사들한테는 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이 내부에서부터 지금 즉 불신이 시작된 것이고 이게 전쟁 지시 거부에 이어서 탈영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러시아의 작전 뭐 다 설명드렸잖아요. 고기 분쇄기 작전 이렇게 인력을 막 몰아넣는 이런 건데 이는 완전히 헛죽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퍼져나갔느냐 단순히 러시아로 파병된 이 집단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소식통이 있기 때문에 다 소식들을 듣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소식들이 북한의 엘리트 집단까지 귀에 들어간다면은 자신들의 귀한 자식들이 지금 사지에 몰려 있는 이 상황을 의심하고 불신한다면은 물론 뭐 엘리트 집단의 자녀들을 갖다가 지금 러시아로 파병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북한에 돈다고 하면은 오히려 김정은은 파병을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나큰 어떤 민심의 이반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민심의 동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어지는 것이 실제로 김정은이 위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북한의 파병으로 오히려 김정은이 위기다 이 주장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팬앤마이크를 제외한 다른 매체에서는 뭐 일부 매체 정말 극소수의 매체만 쓰고 있는데 이건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 더 보시면요. 체제의 위기로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러시아 그래도 북한군의 파병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작전을 쓴다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잘 쓰는 전술이 뭡니까? 드론이지 않습니까?
드론이라는 최신식 무기를 이용해서 투입하는 병사들은 드론 하나만 보내도 일당백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간 벌기 외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정은이 막무가내식으로 파병을 계속 이어나간다면은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간 벌기 때문에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지만은 북한 내부에서는 오히려 불신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김정은이 노렸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내부에도 이미 김정은 정권이 위기다, 뭐 불신이 있다,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는 것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은 이러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파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실제로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파병 시선, 국내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파병을 했는데 오히려 내부의 불신만 더욱더 커지고 있고 북한 정권의 취약성만 드러난다면은 김정은은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석까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국정원이 최근에 밝힌 내용이죠. 김정은은 암살을 의식해서 대인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는 것이고 이전에 저희 팬마이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룬 것이 김정은이 시찰을 갔는데 주변에 경호원들이 총을 차고 있었어요. 예. 이전엔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호하는 인력들이 총을 차고 있지 않았는데 총을 차고 있었고 실제로 당시에도 그게 한 보름 전인가 그랬는데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김금여 보좌관하고 쭉 해왔던 그런 얘기예요. 또 뭐 다시 한번 뭐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는 어떤 그런 차원이고. 예. 김정은도 좀 위기에 빠진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우리 정부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살상용 포탄 지원은 아예 검토하지 한 바가 없다. 뭐 일부에서 막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기 지원을 하더라도 살상 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를 지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 대통령실은 네. 북한이 러시아에 12,000명 이상 파병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일각에서 지금 전쟁 회책설을 꺼내들고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고 무기 지원할 것이다. 포탄까지 네. 지원할 것이다. 이런 음모론을 꺼내고 있는데 정부가 못을 박았죠. 포탄 지원 안 한다. 설사 무기 지원이 논의된다 하더라도 살상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 즉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한 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다. 방어 무기를 지원하겠다도 아니에요. 예, 예. 논의를 한다 치더라도 살상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채팅창에서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이런 지원을 해야 되냐? 라고 하셨는데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국가의 안보, 세계의 안보와도 밀접한 그런 내용이고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의 주적이 러시아 전장에서 물론 살아남는 인원은 별로 없겠지만은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실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이 실전 그런 경험을 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해 한국에 특사 파견하는 논의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현 시점 가장 필요한 것은 안보 수호라는 관점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뭐 나오는 얘기들 제가 좀 이렇게 좀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군요. 지금 북한 군들이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못한 채 지금 전선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작전을 하려면 서로 통신을 하면서 뭐 이쪽으로 진출하고 이쪽에서 멈추고 뭐 저쪽에는 적이 있으니까 접근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투입이 되는 바람에 지금 진짜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은 뭐 미국 대선이 있기 직전에 뭐 이제 한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지금 다 준비를 마쳤다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앞두고 나서요. 지금 전체 정세가 지금 막 격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남의 나라에 왜 파병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오늘 한동훈 대표도 뭐 그런 얘기하는데 폭풍우가 뭐 올려오고 있는데
그 폭풍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하고 그 폭풍을 갖다 피하든지 아니면 폭풍을 갖다가 맞서 싸우든지 뭔가를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가만히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우 윤호 기자와 함께 지금 러시아 파병,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된 최신 소식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